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산을 올라가면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좌측이 청룡이고 오른쪽이 백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산은 산이 주인이기 때문에 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지금 보시면요, 가운데 좀 둥그렇게 튀어나왔는 이 부분이 지금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있고, 본인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산줄기를 가지고 청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룡. 그럼 이 청룡이라는 산줄기도 이렇게 달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개씩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멀리 또 이렇게 산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산줄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청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룡 줄기가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표현할 때는 그냥 겹겹이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 몸에서 가까우면 이런 경우에는 한문으로 안내자를 써갖고요. 내청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몸하고 이렇게 가까우면 내청룡.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은 바깥 외자를 써갖고 한문으로 외청룡. 이렇게 표현해갖고 이런 청룡 줄기가 이렇게 3겹, 4겹 이렇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아주 좋은 그런 형상으로 좋은 길지의 어떤 기운을 안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청룡 줄거리나 또는 백호 줄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이 백호 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도 몇 겹씩이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백호 줄기가 조금 한쪽은 좀 짧게, 그 다음에 바깥쪽은 좀 이렇게 길게 내려갔고요. 이 청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에서 이렇게 가까운 이런 줄기는 마찬가지로 안대자를 써서 내백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이제 또 백호 줄거리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외백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룡이나 백호 줄거리가 이렇게 겹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쪽에 동그라미 원으로 나타나는 이 안쪽의 기운이 아주 좋게 이렇게 갈무리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등장하는 이 풍수 용어들 중에서도 좌청룡이라든지 우백호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면에 보시면 알 수 있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렇게 낮은 이렇게 구름 같은 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산이 없다든지 강물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2가지라든지 1가지를 가지고 바로 앞에 있으면 이런 산을 가지고 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앉았을 때 마주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을 책상 안자를 써갖고 안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안산은 없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산이 나타나고 있는 안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쪽을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명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밝을 명자를 써서 명당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 명당이라는 거하고 지금 처음에 동그라미 쳤는 이 자리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동그라미 쳤는 여기에 좋은 기운이 뭉쳐진다라고 여기를 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앞에 있는 넓은 뜰 이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명당이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혈이라는 거하고 명당이라는 것은 이꼬르 관계가 아니고 전혀 조금 틀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좌청룡 우백호에서 내려와갖고 안에 갈무리가 되어 있는 좋은 기운, 거기를 가지고 혈이라 그러고, 혈이 존재하면 앞에 명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당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넓은 뜰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명당이 없으면 넓은 뜰이 형성이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조금 나타나는 거고요. 대신에 이 혈이라는 것은 좋은 기운은 항상 이렇게 잘 갈무리가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안산이라는 게 있으면요, 안산 뒤에도 또 이렇게 산이 멀리 이렇게 큰 산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산이 나타나는 이런 산을 가지고 아침 조자를 써서 조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줄기가 내려온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기운이 선을 따라서 내려온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요. 산에서 내려왔는 기운이 갈무리가 되고 나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은 뭐 묘지를 썼는 그런 사진인데 좋은 기운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뒤에서 아까 위에서 찍었는 사진인데요.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좋은 자리에서 다시 나를 지켜봐주는 위쪽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래갖고 아주 가까운 쉬운 용어로는 이런 산을 가지고 부모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산. 부모산이라고 표현하고 이 풍수 용어에서는 이런 봉우리를 가지고 현무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무봉이나 아니면 이 소조산이라는 데서 지금 좋은 기운이 갈무리 됐다고 하는 뭐 혈 이런 자리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자리라야 실제로 좋은 자리 어떤 기운들이 잘 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좌청룡이라든지 또는 우백호가 지켜주고 가운데 좋은 기운 혈이 뭉쳐져 있을 때 부모가 내려다보고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만이 이런 기운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잘 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풍수 용어로는 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응성 관계를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응성이라는 것은요, 이 부모산이나 현무봉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현무봉이나 부모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밑에 좋은 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혈이라든지 명당을 쳐다볼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기운이 어떤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문 표현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응할 응자에다가 별성자를 써갖고 응성이라는 말로 해갖고 이 응성이 돼야지만이 밑에 이 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좋은 기운이 잘 갈무리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기운이 형성이 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밝은 이 흑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이 풍수 용어로는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흙을 가진 색을 가지고 5가지 이상의 색이 나타난다 해서 오색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색토로 나타난 색깔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기운을 띠는 이런 흑색깔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붉은색을 띈 경우도 있고 또 뭐 좀 검은색하고 이렇게 섞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는 뒤에 아마 사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 결혈되어 있는 모습하고 이런 결혈되어 있는 좋은 기운들이 땅의 어떤 지표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지표면으로 나타나는 경우하고 지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기운들이 이제 진행할 때는 앞에서 잠깐 보셨는 것처럼요, 산하고 물하고 같은 길을 가는 라고 한문 표현으로 이렇게 산수동로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는요, 이렇게 음양이 같이 가는, 그래갖고 음양 동행이란 이런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산하고 물하고 같은 길을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렇게 산하고 물하고 같이 가는, 그래갖고 음양이 음하고 양이 같이 한문용어로는 상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개가 같이 손을 잡고 가야지만이 비로소 과일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산도 똑같이 음이라는 산하고 양이라는 물하고 같이 가면 열매를 맺어갖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보셨는 밝은 터 내지는 밝은 흙 이런 오색토를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혈이라고 표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열매에 해당되는 이런 혈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표현하면 이 음양이 같이 진행을 해갖고 잘 결합이 되면 좋은 자식을 맺는 것처럼 그런 결과처로 이런 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런 산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 천리를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리를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천리나 또는 백리를 진행하면 좋은 터,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그냥 대명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좋은 넓은 땅을 맺게 되면 뭐 그냥 소명당 내지는 그냥 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넓이라든지 또는 크기에 따라서 큰 도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읍이라든지 내지는 뭐 작은 촌락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든지 좀 더 좁으면은 그냥 뭐 개인이 어떤 주택 아니면 뭐 주거 공간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기운이 지표면으로 안 올라오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한두 사람의 어떤 음택 죽은 사람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금 가는 경우에 수십 리 정도의 가는 걸음을 가지고 이 산줄기 용이라는 게 비유해 갖고요. 행룡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좁게 갔을 때는 이렇게 촌락이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멀리 가면 뭐 큰 서울특별시라든지 또는 뭐 대구광역시라든지 이런 큰 도시가 들어서는 그런 대명당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럼 이런 대명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변의 산세들이 좀 틀리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틀리게 나타날 때 이 주변 산세를 보면 특별하게 좀 특이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는 산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려하게 그 다음에 이 봉우리 자체가 다른 거하고는 좀 틀리게 이렇게 단아한 봉우리를 만들어가고 주변 봉우리하고는 좀 다른 봉우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흔히 얘기하는 뭐 궁계일학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여러 산무리가 지나가는 중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기운을 나타나는 것들이 더러 사람의 모습에게 보여주도록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요.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면 그 좋은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응성관계를 만들어냈을 때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 갈무리 된 기운이 지표면으로 나타나면 양택으로 쓰는 거고 이 좋은 기운이 지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음택으로 씁니다. 그럼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 기운이 지표면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지중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개로 나타난 것을 제가 사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땅의 기운이 지표면으로 나타나면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으로 쓰고 있는 양택으로 그 다음에 이 좋은 기운이 지중으로 들어가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음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 양택으로 쓰고 있는 이 양의 공간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갖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당이라는 이 넓은 터 이런 경우에는 뭐 큰 도시라든지 큰 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또 양택으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니까 또 다시 좀 분석을 해서 이야기하기를 양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기자를 써갖고요. 양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촌락이라든지 뭐 집터 개인적으로 집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은 집택자를 써갖고 그냥 양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기운이 내려가서 갈무리가 되는데 이때 갈무리 되는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음택, 땅 위로 올라오면 양기나 양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